자, 그래서 지금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위쪽은 풀다운 메뉴, 그 다음에 그 밑에 탭이 있고 요것들은 우리가 뭐 직교 모드라든지 평면 모드라든지 구속에 대한 것들, 그죠? 그래서 직교 모드, 평면 모드, 스마트 트랙, 건볼 정도는 켜놓고 한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화면 밑쪽에 있을 수도 있다. 여기 밑쪽에, 화면 밑쪽에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밑에 거 표준, 뭐 구성 평면, 뷰 설정, 표시, 선택, 뷰포트 레이아웃 뭐 이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다? 왼쪽 도구창 오른쪽 패널에서 다 연동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준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 새로운 파일 만들기, 그 다음에 열기, 저장 등등 아주 낯익은 아이콘들이 존재하며, 그 다음에 손, 핸드 툴, 그 다음에 회전, 뷰 회전, 사물 회전 아닙니다. 뷰 회전, 확대 툴들이 있고, 뭐 뷰포트 설정하는 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뭡니까? 화면 뷰 설정하는 거 있고, 그죠? 요거를 클릭하면 아까 퍼스펙티브였던 게 라이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퍼스펙티브로 바꾸고 싶으면 뷰 설정에 들어가서 퍼스펙티브 오른쪽 마우스 키 클릭하고 이렇게 돌려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얼마든지. 그 다음에 그리드 설정하는 게 있고, 뭡니까? 스냅 도구 모음 있고, 선택 툴, 그 다음에 개체 숨기기, 표시, 그 다음에 개체 잠금. 이 숨기기하고 잠금은 거의 동일하다, 그죠? 2D 그래픽하고, 그죠? 등이 보이면 노란색이면 보이는 거고, 꺼져 있으면 숨기는 거고, 얘는 자물통 잠겨 있으면 잠겨 있는 거고, 그죠? 열려 있으면 풀린 거고, 그런 식으로. 레이어 패널 어느 프로그램 다 있다 그랬죠. 레이어 패널 있고, 그 다음에 개체 속성 패널 있고, 그 다음에 음영 뷰포트, 렌더링이 있다라는 건 라이노 안에서도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는. 렌더링 프로그램이 더 퀄리티가 높겠지만 라이노 안에서도 렌더링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조명 만드는 거, 그 다음 딤 해서 이제 우리 디멘전 치수 기입하는 것들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그라스 하프 있는데 얘는 제 생각엔 여러분 한 3학년 때쯤 되면 그라스 하퍼를 자유자재로 구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파라메트릭스 디자인인데 일일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디자인하기 힘든 디자인들 있잖아요. 군집 형태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그라스하퍼는 라이노 안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이게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다루지 않는다. 요거는 고급 클래스에서 다루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요 툴박스 왼쪽에 툴박스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IBM이라면 요 밑에 중에 스테이투스바 창 요쯤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제어에 관계된, 그죠? 제어에 관계된 구속 제어에 관계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문 버전은 뭐 end, near, point, mid, sen은 센터겠죠, 그죠? int는 뭐 interrupted, 그죠? 뭐 tangent, chord 이렇게 있는데 한글로는 뭐 중간점, 중심점, 교차점, 수직점, 접점, 사분점, 뭐 그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켜놓고 쓰지는 않는다 했다, 그죠? 캐드 때 기억나? 캐드 때 이걸 너무 다 켜놓으면 막 선택 장애가 올 정도로 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 안 되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직교 모드 있었잖아요. 직교 모드, 오소 모드는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캐드에서도 했듯이.
그 다음에 제어점, 요거는 저는 뭐 절반 정도 켜놨어요. 절반 정도. 뭐 끝점, 근처점, 점, 중간점, 그죠? 교차점, 수직점, 접점, 사분점 이런 거를 켜놓고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BCB 창이 스케치업에서는 요 아래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라이노는 명령창이 요 위에 있어요. 위에. IBM은 요 위쪽 바 여기 있을 거예요. CAD와 반대로. CAD는 밑에 있었지만 라이노는 요 위쪽에 있을 거다. 커맨드 창이. 응? 그지? 그래서 맥은 여기 있고 IBM은 요 위에 있을 거다. 요 위에 커맨드 창이. 그렇게 해서 CAD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치면 커맨드 창에 바로 타이핑이 되게끔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죠? 일일이 우리 이렇게 찾아가서 여기 찍고 뭐 명령을 넣고 이렇게 안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타이핑은 저기 안 들어가도, 명령창 안 들어가도 타이핑만 하면 얘가 인식을 해서 명령이 들어가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뷰 일단 퍼스펙티브로 들어가 볼까? 더블 클릭해서 이 화면 이동하고 돌리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일단 우측 마우스 키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보면 어때요? 화면이 돌아가집니다. 그죠? 마우스 이렇게 중간 스크롤 왔다 갔다 하면 확대 축소, 마우스 중간 스크롤 왔다 갔다 하면 확대 축소, 그죠? 명령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줌, 그죠? 줌.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줌과 관련된 것들 아이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표준에서 예를 보면 뭐 요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 클릭하고 얘 드래그하면 얘만 확대해줘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분면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요거는 클릭하면 전체 화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운두 기능이 있는 거. 클릭하면 그 전에 뷰로 돌아간다. 이 정도. 그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키는 화면 돌리는 거, 이렇게 화면을 돌린다. 그 다음에 중앙 스크롤은 확대 축소할 수 있다. 단축키는 Z, 그죠? Z 하면 Z 치면 딴 게 막 쭉 뜨거든요. 그러면 ZO 해볼게. ZO 정도 하면 죽음이 딱 뜨는 거야. 우리 캐드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ZO 하면 죽음이 딱 뜬다고, 명령어가. 그래서 명령 체계는, 그리고 명령어가 캐드하고 굉장히 많이 겹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캐드도 마찬가지로 명령 다시 실행하려면 뭐 눌렀어야 되지? 명령, 조금 전에 했던 명령 다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스페이스바나 엔터 치면 다시 명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했던 거. 이게 동일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고, 또 뭐가 있을까? 핸드 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대충 뭐 다 따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죠? 이 상태에서 다시 화면을 전환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 위에 탭들, 여러분들은 요 위에 탭이 없으면 요 기존에 있던 요 이름만 더블 클릭해도 사분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 탑에서 작업하고 싶다. 그럼 탑 들어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그죠? 전체 오브젝트를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탑에서 이 탑 네이밍 탭을 오른쪽 마우스 키를 클릭하면 뭐 개체 속성이라든지 뭐 점 끄기, 뭐 재질 정보, 그리드 옵션, 뷰포트 속성, 표시 옵션 막 있어요. 이런 것들. 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 거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 프레임으로 봐지죠. 이렇게. 다시 오른쪽 마우스 키 클릭, 음용으로 볼래? 그죠? 요런 옵션들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여기 위에, 여기에도 똑같은 옵션들이 있다. 그죠? 이 정도 하면 이제 우리가 레디 됐단 말이야. 화면을 우리가 라인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건 그리드 개념이에요. 그리드 뭐지? 이 칸칸이 나눠지는 게 그리드잖아. 그죠? 캐드에서 많이 봤었죠. 그죠? 그리드를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그리드를 조절할 수 있다. 파일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 다 디폴트 값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조정해 봅시다. 설정에 가면 그리드 옵션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도큐멘트 프로퍼티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그리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드 속성. 난 지금 그리드 선의 개수를 10,000개, 그죠? 보조 그리드선 간격 1mm, 주 그리드선 간격 100, 그죠? 하고 그리드선 표시, 축 표시 다 이렇게 클릭 해놨어요. 그죠? 이 그리드를 모든 뷰포트에 난 설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그리드를 조절을 하면 작업 영역 자체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작업 영역 자체가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퍼스펙티브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노는 스케치업에 어떤 개념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기 툴바에 보면 점 모양 있잖아요. 점 모양. 요거 여기 포인트인데 포인트를 만들고 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만들고 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선을 만들 때 더 정교하게 뭔가 만든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점 종류도 많거든요. 요거는 연휴 끝나고 와서 한번 제가 디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라인인데 이게 꾹 클릭해보면 그냥 라인이 있고 폴리 라인이 있고 막 쭉쭉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폴리 라인 정도만 들여다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명령어로 라인 한번 쳐볼게요. 라인 치면 라인이 제일 위에 뜨고 엔터 치면은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찍고 지금 직교 모드가 돼 있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직교 모드가 돼 있을 거예요. 직교 모드 디폴트 값이 나는 45도씩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그었어. 선을 긋고 이 선을 선택해 보니까 얘는 양쪽에 점이 있고 양쪽에 점이 있는 선이 되는 거죠. 그죠? 너무나도 기본적인 조형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죠? 양쪽에 점이 있는 선으로 만들어진다. 폴리라인은 뭡니까? 폴리라인 봅시다. 폴리라인 쳐도 되고 그냥 이 아이콘 클릭하면 폴리라인 돼 있죠. 그죠? 폴리라는 게 뭐야? 폴리가 무슨 접두사죠?
옆에 저 누구지? 숙면치 하시는 분 좀 깨워주세요. 폴리가 뭘 타는 거지? 어? 그 폴리곤은 뭐야? 폴리곤은 다각형이라는 뜻이잖아. 다중이라는 뜻이야, 폴리는. 그러니까 폴리 서페이스 뭐는 뭐지? 그러면 다중 서페이스, 다중면이잖아. 그지? 그럼 폴리 라인은 다중선이라는 뜻이에요. 자, 폴리 라인 명령어 주고 클릭 하면 우리가 CAD에서 명령어를 종료시키기 전까지 계속 라인이 그려진 거와 똑같다. 그지? 그죠? 그래서 폴리 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 폴리 라인 편집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는데? 선택하고 점을 옮겨주면 되지. 점을 나는 이 점들을 선택해서 Y축으로 좀 당겨줄 거야. Y축으로 이렇게. 이게 건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XYZ축 그리고 회전 뒤에 회전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 조절할 수 있는 이걸 건볼이라고 해요. 건볼. 이걸 건볼이라고 그래요. 건볼 우리 온 시켜놓고 하기로 했다. 그죠? 건볼 온 시켜놓고 그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를 파란색 축 화살표 잡고 올리면 Z축으로만 움직여지죠. 이렇게. 그죠? 얘 다시 아래로 내리면 내려가고 다시 이 두 점을 선택을 해서 당연히 Shift 누르면은 다중 선택이 되고 뒤에 있는 요 호들 요는 딱 봐도 회전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잡고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죠? 회전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를 몇 도를 줄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은 뭐 30도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축에 대고 클릭해서 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 얘는 사이즈 키우는 거는 다른 예제로 내가 보여드릴게. 그 다음에 폴리라인 했고 폴리라인 옆에 보면 제어점 커브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뭐죠? 컨트롤 포인트 커브인가? 그렇게 돼 있나? 그죠? 그러면 제어점 커브 요거 클릭해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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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 알아서 공률을 조절해 주죠. 알아서. 다시 해볼게. 제어점 커브 클릭, 클릭, 크게 안 봅시다.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생성할 수 있다. 그게 제어점 커브예요. 제어점 커브. 그 다음 아크는 우리가 아크를 쳐서 들어갑시다. 아크 쳐서 들어가면 자 호의 중심 여기 이렇게 돌려가지고 호를 만들었다. 이제 치수를 기입해도 되고 우리 그 CAD처럼 그죠? 치수를 기입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서클 해볼까? 서클 CIR 서클 중심에 찍고 우리 스케치업에서는 축대로 예쁘게 좀 만드세요 했는데 얘는 아무 때나 이렇게 해도 만들어져요.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반지름 치수 기입해서 만들면 내가 원하는 원이 나온다. 서클이.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씩 하나씩 그리면 되죠. 엘립스, 반원, 타원은 찍고 하니까 긴 지름, 그 다음에 찍으니까 짧은 지름까지 설정을 해서 이렇게 타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클릭해서 따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콘들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있다. 그 다음 호 방금 했고, 호도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가 존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렉탱글, REC, 렉탱글 쳐서 들어가면 클릭하고, 뭐 만약에 뭐 300이고 너비가 300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치수 기입해서. 그러니까 스케치업은 두 개를 동시에 기입해서 만들었는데 라이노는 한 변 기입하고 또 한 변 기입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폴리곤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다각형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이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몇 각형이 될 건지 요거 사이드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렛, 그죠? 필렛 클릭하든지 FILL 필렛. 뭐 지금 반지름을 200을 줘놨는데 저는 디폴트 값으로 첫 번째 커브 클릭, 두 번째 커브 클릭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필렛이 되더라. 그죠? 이거 폴리 라인 안에 이어져 있는 라인 안에서도 다 된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것도 되지만 이어져 있는 폴리 라인 안에서도 된다. 필렛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스페이스바,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층적으로 필렛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이 아이콘들 각각 조금씩만 맛보고 제가 2차 시에서 조금 더 다른 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렛 옆에 있는 게 서페이스예요. 서페이스는 뭔지 봅시다. 일단 클릭하고 찍고 점 3개나 4개를 사용해서 면을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면을 생성할 수 있다. 점 3개로 해볼까? 다시 하나, 둘, 셋, 스페이스바, 삼각형, 그죠?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 서페이스 아이콘 클릭 꾹 눌러보면 여러 가지의 서페이스 만드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4가지 정도를 배워볼 거예요. 여기서, 그죠? 서페이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이노에서는. 어떤 식으로 서페이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서피스 필렛, 요거는 우리가 입체에 들어갔을 때 하기로 하고, 요거는 그 밑에 거 솔리드 툴이라고. 이게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의 기본 도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자도 있고 원통도 있고 구도 있고 타원체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꺼내서 치수에 맞게 만들어낼 수 있죠.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스케치업에는 어떤 기본 도형들이 라이노는 탑재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리는 스케치업의 솔리드 툴과 똑같은데 봅시다. 분리는 좀 쉬고 와서 설명을 드릴게.
볼륨부터는 조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봅시다.